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하루 만에 증시 분위기가 반전이 된 상황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9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 금리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부추기게 됐고 또 증시에는 부담감을 안겨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이 영향에 따라서 어제까지 승승장구해주던 시장을 다시 한번 억누르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또 단기 숨고르기일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응 전략 무엇보다 필요해진 금요일 장인데 저희 팍스 브런치 멘토와 함께 시장과 종목들에 대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또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개장 후 주요 헤드라인 뉴스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점검 바로 가보시죠. CPI와 국채금리 상승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제일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CPI 발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CPI 지수는 9월에 전달보다 0.4% 오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7% 올랐습니다. 이는 시장이 예상한 0.3%와 3.6% 상승을 각각 웃돈 수준인데요. 전월에는 0.6%, 3.7% 각각 오른 바 있는데 이번 물가지표에서 주거비 상승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비는 전달보다 0.6% 오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7.2%나 오른 건데요. 전문가들은 주거비가 점진적으로 하락해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주거비 하락세가 빠르게 반영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국채금리가 반등세로 돌아섰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13bp 오른 4.70%를, 2년물 국채금리는 7% 상승한 7bp 상승한 5.07%를 기록했습니다. 30년물 국채금리도 17bp가량 상승한 4.86%를 나타냈는데요. 장기금리의 상승세가 재개되면서 주가도 오후로 갈수록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연준 당국자들 사이에서 국채금리의 가파른 상승이 긴축 효과를 내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점은 주목할 부분인데요.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이날 한 행사를 앞두고 준비한 발언에서 장기금리의 상승이 금융 환경을 일부 긴축시킨다며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단기적으로 추가 긴축 필요성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나온 물가 지표는 물가 안정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CPI 지수가 이 데이터가 그걸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수에 부담감을 주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은 국내 지수의 상황도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원전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루마니아 원전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에 수주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원전주들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네, 한국수력원자련이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신기계는 8% 정도 오른 상황이고요. 한전 KPS, 서전기전, 우리기술의 주가도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원전주가 강세를 보이는 배경엔 한수원의 업무 협약이 있습니다. 한수원은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의 루마니아 원자력공사 천사에서 캐나다의 캔두에너지, 이탈리아의 안살도 뉴클리어와 함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 공동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한수원 등 3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제안서 준비 등 SNN이 발주할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 수주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의 규모는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수원은 예상 사업비 중 약 40%에 해당하는 약 1조 원이 자사 몫으로 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원전주들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지금은 잠깐 주춤한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그리고 곡물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억누르다 보니까 단기 테마로 또 상승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우크라 남부 곡물시설이 공습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곡물, 사료, 비료주들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곡물 창고를 공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 사료는 전거래에 대비해서 15% 정도 오른 상황이고요. 또 팜스토리, 누보 같은 종목들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국내 증시의 곡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창고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로 대표적인 밀 생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남부사령부는 이날 오데사 항구와 주변 곡물 창고에도 러시아군이 공격했다고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일부 곡물이 손상됐다고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피해 현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증시가 억눌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이런 곡물 창고가 공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전달되면서 오늘 오랜만에 사료주들 떠오르고 있는데 단기 테마로 봐야 될지 잠시 후 전략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 일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광동제약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코로나19 백신 의학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 뛰어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동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모더나의 새롭게 업데이트된 코로나 백신 스파이크 박스 X주의 의료진 대상의 본격적인 의학 정보 제공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모더나의 스파이크 박스 X주는 XBB 1.5 변이를 겨냥해 개발된 백신으로 미국 FDA 승인에 이어서 국내에서는 지난달 26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백신 접종 대상자는 만 12세 이상으로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에게 권고되고 있는데요. 광동제약은 호흡기 질병 감염률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스파이크 박스 X주의 국내 의료진 대상 제품 정보 제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자체 영업 및 마케팅 경쟁력을 바탕으로 코로나 백신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한다라는 계획이고요. 광동제약 관계자는 그간 광동제약이 쌓아온 백신 영업 노하우와 병의원 네트워크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향에 기여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광동제약은 지난해 11월에 백신 파트너십 체결을 시작으로 모더나와 인연을 맺었는데요. 이는 모더나가 현지 제약회사와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한 첫 차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 호재 받으면서 광동제약 크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는데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양시장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하락의 폭이 깊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시장 1% 안팎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지금 1% 하락세 보여지면서 2455.1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은 1.47%나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82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 오늘 유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에서 유입이 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양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들은 오늘을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2,251억 원, 코스닥에서는 1,839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테마별 등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사료와 육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곡물 그리고 육계 관련주들이 단기 테마로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여기에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고요. 하락하는 테마에는 미용기기 그리고 양자, 보톡스 테마가 오늘 시장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테마들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강한 테마 그리고 좀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로 역시나 반도체 종목들을 또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던 테마인데 이 안에서도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한미 반도체는 오늘도 5% 정도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LS전선 아시아가 지금 2위에 이름 올리면서 20% 넘는 급등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전선 관련주들은 미국에서도 새로운 인프라들
종목들을 계획하고 설비하게 되면서 그동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LS전선 아시아는 베트남 국영 석유 기업과 해저 케이블을 또 설치를 하게 됐다라는 체결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20%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AI 종목들, 줌 인터넷 같은 종목이 강세에 나타나고 있고요. 소카가 지금 17% 정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네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역시나 지금 초전도체 종목군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5% 정도의 상승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상장한 HMC 제6호 스펙 같은 경우에는 23% 정도의 강세, 테마주격으로 지금 정유주 안에서 흥구석유 오늘도 7%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개별 종목군 장세 속에서 그나마 강한 테마라고 한다면 사료, 비료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 방향성 우리 다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팍스 브런치 금요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자, 오늘 또 금요일장 굉장히 좀 억눌리고 있습니다. 답답한 증시 흐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또 특별히 매주 화요일에 출연해주고 계시는 최창림 멘토와 함께 금요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최창림 멘토입니다. 최근 시장 한 이틀 연속 큰 급등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 보였는데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이 이거를 연속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미국에서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이것이 다시 좀 시장을 억누르는 재료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요. 이거를 동안 상승을 했으니까 단순히 숨고르기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세하게 최창림 멘토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이 물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주거비가 굉장히 좀 컸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것이 증시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시장의 상승을 좀 기대를 했었잖아요. 10월 동안에 다시 좀 억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전반적인 시장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PPI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가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관심 좀 밖에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CPI가 발표되기 전에 그 생산자 물가가 먼저 발표가 됐잖아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그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CPI로 분명히 반영이 되거든요. 한두 달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약간 흔들리는 듯한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가졌었는데 결국에는 밑꼬리를 그리면서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어떤 지표에 대한 어떤 그 하방에 대한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도 CPI가 발표가 되긴 했는데 네. 발표됐을 때 이제 좀 하락장으로 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예상치보다 상해가 나왔기 때문에. 네. 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락했다고 보는 부분은 아니고요.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방향성을 상향으로 잡으면서 네. 좀 그 부분이 더 좀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나라고 네. 이제 생각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를 저는 CPI 쪽에 좀 주목을 했었던 것 같은데 멘토님께서는 CPI 지수보다는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그것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전날까지는 조금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었거든요. 간밤에 갑자기 왜 다시 급등하게 된 건지 그게 또 궁금해지네요. 일단 그 CPI가 좀 예상치보다 상회하면서 네. 이제 좀 그 미국 국채 금리도 좀 그 부분에 인해서 조금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 6월 이후로 지금 계속적으로 둔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그 이제 근원 CPI죠. 그거는 이제 예상치하고 부합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좀 이 지표와 관련해서는 좀 크게 영향을 좀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CPI 영향을 잠깐 단기적으로 받기는 했지만 어쨌든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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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CPI 지표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시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좀 1% 안팎으로 양시장 억눌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지금 전쟁 중이긴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지금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상자도 지금 10,000명을 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만 오늘 사료 비료주들이 시장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또 시장 억누르면서 단기 테마로 급등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료 비료주들의 급등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비료 테마 같은 경우는 네. 그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와 곡물 창고를 또 공습을 하면서 네. 좀 이슈를 받으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이슈는 굉장히 뭐 지속적으로 나왔던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적인 테마 성향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장을 이끄는 굉장히 조금 그런 주도 테마가 없다 보니까 네. 이런 그동안 나왔던 좀 식상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좀 시장이 반응하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말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다른 이슈로 해서 이 테마는 다음 주에는 뭐 바로 식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테마가 주말 동안 어떤 이슈를 통해서 나오면서 아마 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어닝 시즌이잖아요. 네. 지금 어닝 시즌인데 지금 기업들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그런 그 실적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 이제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도 영업이익이 지금 국내 상장 중에 지금 1, 2위를 삼성을 지금 기아차가 제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3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2,800억 정도 2조 8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아가 네. 삼성을 영업이익으로 뭐 넘긴다? 이거는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3분기 실적이 여러 테마군에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다음 주부터는 좀 증시가 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스라엘 지금 그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국제 유가는 지금 안정이 되고 있어요. 예, 국제 유가는 안정이 되고 있고 달러도 지금 안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환경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일 연속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제 정도 같은 경우는 그냥 네, 건강한 조정이다. 오늘 조정? 네, 네, 조정이다라고 네. 그냥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우리나라 시장이 그 2차 전지와 그리고 반도체군이 좀 상승을 하면서 한 이틀 연속 크게 좀 상승을
하는 좋은 흐름 보였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나스닥이 뉴욕 증시가 빠지면 또 우리나라는 그거에 거의 100% 대응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빠지면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조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아직 이제 장 초반이기 때문에 장 후반부에 어떤 식으로 또 전개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료, 비료 테마가 오르는 것은 단기적인 이슈에 의한 급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제까지 이어진 흐름을 좀 믿자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저희야 좋습니다.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의 소망이야말로 우리 반도체나 2차 전지 종목들이 주도를 하면서 계속 어닝 시즌에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마 우리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전일 미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부담으로 좀 증시에 충격이 오고 있기는 하지만 다음 주에는 그래도 다시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업종이나 섹터로 계속 파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반도체, 앞서서 기아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면 시장의 주도 테마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뭐 반도체, 2차 전지, 여기에 뭐 전기차, 자동차까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오늘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뭐 현대차라든가 이제 자동차 테마군들은 네. 지금 이런 호실적이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좀 그 주가 상승률은 조금 미비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좀 자동차 쪽 테마군은 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이제 반도체군 같은 경우는 그 전이라고 한 이틀 정도 크게 좀 상승 흐름 보여줬거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좀 윈도우 10이 이제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종료 소식과 함께 이제 PC 교체에 대한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지금 한 3%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과 이제 D램 가격이 이제 인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반도체군들의 어떤 그런 그 실적은 조금 더 향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달부터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HBM3를 이제 납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반도체 테마군들에 대한 어떤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좀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 리튬 가격이 지금 굉장히 크게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하락을 한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달러가 인상되다 보니까 그 그 재료에 대한 그런 수입에 대한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극재에 대한 판가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게 낮아졌으면은 수출이 많아지면서 그거를 어느 정도 상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수출도 양극재에 대한 수출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에코프로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아마 그 양극재에 대한 수출 그 비중을 봤을 때 수출이 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판매 단가가 많이 낮아진 만큼 아마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2차 전지가 이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만약에 한 번 더 좀 쓰러진다면 조금 시간적으로 좀 길게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고 또 2차 전지는 지금 리튬 가격의 하락과 수출량도 줄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면서 매수 타이밍으로 삼아 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 어닝 시즌 그리고 실적을 기업들이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또 개별 기업별로 다르게 세워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닝 시즌에 우리가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테마나 종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기아차를 그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지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까요? 공략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힌트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네. 어쨌든 뭐 대장주죠. 그러니까 뭐 현대차 관련된 현대차? 네. 좋은 그 부분도 있고요. 네. 이제 현대차의 이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요 정도 테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전기차 관련해서는 뭐 윌링스 정도 보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나 기아차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윌링스라는 종목을 또 중소형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완성차에 대해서 그동안에 또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파업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참 뒤섞이게 되면서 많이 상승을 해주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연닝 시즌에 좀 기대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오르고 있는 종목 그리고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오늘 반도체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수 눌리는 가운데서도 뭐 한미반도체, HPSP 이런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가져가봐도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실적 믿고 업황 믿고 들고 가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 지금 다시 돌파를 하려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52주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이제 노크를 한다는 이유는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미반도체 또한 지금 상승 흐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 고점을 한번 돌파한다면 또 좀 크게 상승하면서 한 8만 원, 9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궁금한 게 국채금리는 또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기술주들 이대로 믿고 가도 괜찮을지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해요. 사실 국채금리는 네. 그 이스라엘 그 분쟁이 발생하면서 네. 5%를 넘을 거다라는 예상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려 하방으로 내려왔거든요. 한 2, 3일 정도 내려왔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국채금리라는 게 네. 오늘은 상승할 것 같다고 전망치가 나오고 내일은 또 하락할 거다라고 나오면서 맨날 다르죠. 저희 네, 뭐 매일 맨날 다르기 브리핑하는데. 때문에 사실 네. 이걸 뭐 예상치를 뭐 앞으로 뭐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그냥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그러니까 4%대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국채금리도 앞으로 좀 안정세를 찾을 것이고 기술주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장을 지금 뭐 구석구석 좀 살펴보다 보니까요. 국채금리가 오르고 이런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 경기 방어주 쪽으로 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기업은행을 보니까 그동안에 정말 많이 올랐었더라고요. 아주 조금씩 야금야금 꾸준히 많이 오른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은행주들을 오히려 지금 배당 매력도 높고 하니까 지금 경기 방어주로 담아보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주랑은 좀 상반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담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기업은행도 네.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신고가를 깨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네. 사실 뭐 배당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경기 방어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끝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배당 매력도 높은 은행주도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할 수 있었고 또 당연히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특히 반도체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최창림 멘토님 늘 방송에 나와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어느 포커스를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오신다면 수익을 안정적으로 챙겨가실 수도 있고 또 방송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에서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 저희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잠깐 쉬었다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 브런치 금요일장 좀 어렵게 이어나가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최창림 멘토님이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정말 많이 안겨드렸는데 저희가 이 시간에 자랑을 처음으로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들을 쫙 나열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다는 거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P 시스템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공략을 하셔서 11%의 수익률을 챙겨가셨는데 뭐 단기간 지금 한 4거래일 동안 만에 12% 가까운 수익률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체시스라는 종목도 15%의 수익률을 보여주셨는데 뭐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들이 다 로봇 관련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린 종목이고요. 가온그룹이라는 종목도 이 로봇을 우리 KT에 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한 일주일 사이에 20% 넘는 수익률을 챙겨주셨습니다. 주셨고 오픈베이스와 기산텔레콤까지 다양한 기술을 가진 아주 중요한 기술을 가진 종목들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셔서 단기간에 수익률을 챙겨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고 총 합치다 보니까 수익률이 5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늘 여기서 이렇게 좀 침착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굉장히 좀 얌전하게 말씀해 주시고 조용히 계셔가지고 수익을 안 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어느새 많이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종목들 한번 수익 리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뭐 짚고 넘어가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요즘에 시장 흐름이 너무 변동성이 크고 또 변동이 좀 많이 좀 수급 이동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네. 사실 이 종목들은 제 노란톡방에서 단타 종목으로 진행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 흐름이 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수익을 드리고자 단타로 진행했던 종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노란톡방에서 다 진행했던 단타 종목들인데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날 추천을 하고 이틀 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상한가를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수익을 내고 이제 빠져나온 거고요. 그리고 체시스도 매수하고 좀 급등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1,800원까지 일단 상승을 했던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가온그룹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하고 노란톡방에서 이제 추천을 하고 이틀 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이후에 한 40%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가온그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로봇 테마주 그리고 AI 관련주기 때문에 아직도 매수는 좀 유효한 것으로 보여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력적인 타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많이 추천을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요 부분도 지금 가온그룹도 아마 좀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온그룹은 지금 수익 실현을 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또 수익을 내셔서 진작에 좀 알려주시지 같이 하고 싶은데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은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잡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잠시 후에도 공략주를 소개해 드릴 텐데 단기적으로 공략이 가능하고 짧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오픈 채팅방에서 이뤄지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을 텐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한번 켜보시고요. 그 카메라로 QR코드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뜰 거예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창림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이 단기 종목 어디서 가져간다고요?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이뤄지니까 지금 방송 보시면서 방송 끝나기 한 10분도 안 남았는데 얼른 들어오셔서 오늘 종목까지 또 단기적인 종목까지 힘든 시장에서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아주 좋습니다. 수익을 아주 잘 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종목은 또 뭘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테마나 섹터에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사실 뭐 지금 2차 전지다 반도체다 계속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그거 관련된 종목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그 종목 브런치 메뉴는 CBDC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CBDC. 네, 이 CBDC는 이제 센트럴뱅크 디지털 이제 커런시라고 그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현금이 사라질 거거든요. 뭐 앵커님 네. 혹시 지금 현금 많이 쓰시나요? 잘 안 쓰죠. 거의 카드 쓰고요. 네, 그렇죠. 거의 카드 쓰거나 네. 아니면 뭐 삼성페이라든가 맞아요.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그렇죠. 네. 앞으로는 이제 뭐 애플페이라든가 네. 이런 디지털 화폐에는 이미 10대나 20대들은 너무 이게 익숙해져 있고 그렇죠. 거의 현금을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동전을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네. 네, 네. 좀 안 쓰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디지털 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디지털 화폐는 가상화폐나 그런 비트코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한국 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물리적인 화폐가 아니라 단지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 4일이죠. 10월 4일 날 이제 디지털 원화 테스트를 추진한다는 이제 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 기재회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테스트가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아마 당장 내년부터는 그 디지털 원화를 통해서 이제 계좌 이체도 가능한 상황이 생길 거고요. 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일단 그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서 초반에 실험을 하려고 하는 게 기본소득을 이제 지급을 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할 예정이에요. 네. 근데 이게 기본소득을 우리가 정부에서 지급을 했을 때 이 기본소득을 기본소득처럼 써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기본소득을 투자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저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만약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면 이런 화폐 좀 추적이 좀 다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화폐 흐름을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거의 확인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범죄로부터 조금 금융사기 추적이 가능하군요. 그렇죠. 네. 뭐 금융 사기 범죄라든가 아니면 뭐 비자금 조성 아니면 뭐 탈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디지털 화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화폐를 빨리 발행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CBDC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이에요. 이거는 이제 달러 중심의 어떤 그 국제 통화 질서에 있어서 좀 그거를 이제 디지털 위안화로 좀 바꿔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중국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 유럽에서도 EDC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한 6개월 정도 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미 연준에서도 네.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미 발행 바로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발행을 하려고 지금 미 연준에서 지금 연방 제도에서 준비를 다 했는데 네. 월가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어. 월가라든가 이제 금융기관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되면 그 금융 추적이 다 거의 다 가능해지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월가라든가 이제 금융권에서는 사실 반가운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요 이제 CBDC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이제 전국 전 세계 지도인데 지금 전 세계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달러 중심의 그런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와 그 중국, 뭐 카자흐스탄, 사우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국가들이 지금 가장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지금 발전 단계에 있고 우리나라도 테스트 중이고 그리고 캐나다도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네. 앞으로 이제 캐나다라든가 브라질에서도 이제 좀 가시화가 될 거다 디지털 화폐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 내년부터 바로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올라간 종목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금 이슈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저점에서 조금 안정권에서 잡고 좀 끌고 가신다고 하면 좀 큰 수익으로 오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방송에서 네. 항상 중장기적인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네, 네. 그리고 안정적이고 종목을 끌고 가면서 좀 큰 수익을 내보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사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란톡방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노란톡방에서 네.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 변화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급등락이 좀 심해서 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지금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종목 그리고 매수 매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단기 트레이딩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양자 컴퓨터에도 또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어떤 한 테마군만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는 다중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어떤 이슈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을 지금은 챙겨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양자 소재 후보 물질이 확인이 되면서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약간 급등 흐름을 좀 보여준 부분이고요.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부분은 약간 보안적인 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보안에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만약 공격을 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걸 방어하려면 기본적으로 양자 암호 컴퓨터가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국가들이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개발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해 주듯이 정부에서는 이미 3조를 투자를 했어요. 3조를 투자를 하면서 양자 기술을 지금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뉴스 보도를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인천 송도죠. 연세대 국제 캠퍼스에 양자 컴퓨터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 적용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 발사체에도 양자 컴퓨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KT에서도 대기권에 닿는 무선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통신도 이 양자 암호를 통해서 어떤 보안에 취약한 그 통신도 이제 양자 암호를 통해서 이제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보다도 중국이 훨씬 더 빨라진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버전 3.0인데요. 1.0이 2019년도에 나왔고 2021년도에 2.0이 나왔고 지금 3.0이 올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도 추가적으로 좀 급하게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양자 암호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차트는 이 종목에 대한 차트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 종목의 지주회사의 차트거든요. 네. 이 지주회사는 이미 양자 암호 관련해가지고 조용하게 상승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뚫고 조용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자회사, 네. 자회사는 충분히 이 이후에 아직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모회사와 함께 좀 급등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BDC 관련주이면서 양자 컴퓨터 재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가 많이 올랐다 싶었는데 이건 이미 지주사이기 때문에 따라갈 자회사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받아가신다고요? 오픈 채팅방 마련되어 있으니까 바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